박수영 서울시 종합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발표자의 발표 내용에 공감하는 취지고 마지막에 질문 받습니다. 적극행정과 부패 방지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 김재광 교수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플로어에 관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표보다는 이렇게 토론이 좋은 것 같습니다.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반대로 우리 정성학 부총장님께서 토론하신 내용을 먼저 좀 하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 사항은 이제 공감하는 그런 말씀이라서 제가 특별히 언급은 하지 않고, 그리고 아까 이 공직부패에서 이제 공익부패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이렇게 동의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부패 방지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소극 행정의 어떤 형태가 있었는데 적극 행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저도 동의하고요. 우리 행정기본법에도 또 적극 행정의 원칙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좀 마련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성균 박사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입법 이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접근했는데 우리 현법에는 또 이제 강경하거나 면제한다를 필요적 강령으로 이렇게 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씀드린 대로 좀 중립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고 우리 어떤 특히 이제 이 부패 방지법이 강한 어떤 처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이 필수적으로 감면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조금은 국민들이 볼 때에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서도 또 처벌은 여기가 갈 수 있으니까 아마 그걸 좀 참고해 줄 수 있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91조 과태료 관련해서 이것도 상당히 이렇게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제가 이제 늘 아까도 이제 과태료 얘기를 좀 드리는 게 벌금이 3천이 상한이면 과태료도 또 3천이 상한이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부가 목적이 다르면은 이중 처벌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판례가. 그런데 이제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런 게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벌금과 과태료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좀 안 맞다라고 그런 취지고 박사님 지적이 저도 전적으로 그리고 이순자 교수님 지적은 상당히 좀 많은데요. 일단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 저도 교수님 이렇게 인식에 저도 동의하고 특히 이제 이 부패 조사 관련해서는 이렇게 또 예외적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는 이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과태료 이러면 자꾸 이렇게 자꾸 상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좀 나쁜 거고,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은 어떤 데는 1,000만 원, 3천만 원 별 차이가 안 나요. 다 자료 제출 요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검토하고 이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문제 제기지. 이게 반드시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 행사 실효성 제고 관련해 가지고는 저하고 이렇게 비슷한 의견이라서 특별히 코멘트는 하지 않고, 다만 이제 요건 규정을 추가할 때는 또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직접 원인 아니면 직간접적인 걸 다 포함해 들지는 조금 이제 검토가 필요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감시 및 참여 기능 강화와 관련한 법적 쟁점 관련해 가지고 여기 대해서도 상당히 뭐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고 한편으로 이제 이게 또 국민감사의 문제점은 교수님 지적한 대로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면이 있죠. 이 제도를 자꾸 이렇게 남용하고 이렇게 악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그 문자와 달리 이제 어쨌거나 감사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 일정한 기간 내에는 결정 여부를 이렇게 결정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 부작용하는 건 사실상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국회가 일정 정도 이렇게 통제하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공공기관의 청렴도 강화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 상당히 이 부분은 다 공감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천만 원의 과태료하고 이분들이 누리는 부패 과실의 사실상 그거는 상당히 그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많다 적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좀 균형감 있게 다른 법들과의 어떤 형평성 왜 제가 그것을 드리냐면은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부조리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교수님하고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그런 점도 강조하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1주제 세션이 3시 15분까지니까 약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할 수 계시면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발표자께서 너무 명쾌하게 하셔가지고 회사가 한번 직권으로 실태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피해적 감면제도 형벌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는 말이에요. 형벌에 대해서 피해적 감면으로 하는 그 법 개정안을 제가 권익위 부위원장께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위까지 통과돼서 법사위에서 이제 대법원이 간대를 해서 유리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임의적, 재량적으로 이렇게 감면제도를 만들어놓으면 한 번도 법원에서 반영을 안 합니다. 제가 그 부패행위 신고자, 제주도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다시 기소하면 처벌을 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부패행위 신고자인데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항소심에 가서 저희 권익위 공문을 보냈어요. 좀 선취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에서는 약간 형량을 낮춰서 벌금으로 한 그런 사례가 있듯이 아마 법원이 재량으로 임의적 감면 사유에 대해서 그것을 감경해준 부패 신고와 공익 신고가 관련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피해적 감면 사유를 해야지 그나마 법원이 이걸 반영해 주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이제 개정안을 냈는데 결국 또 대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판사님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법원에 대한 어떤 재량권 침해가 아니거든요. 입법권에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서양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유죄 협상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렇게 자기가 먼저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상처를 받고, 또 그러고 나서 부패가 많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어요. 사실 나한테 뇌물을 준 사람이 언제 저기 나가는지 물어본다 그러면 공직자들은 뇌물 못 받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은 병하게 처벌받고, 처벌 안 받거나, 나는 처벌받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일종의 유죄협상제도의 일종의 큰 정책적인 효과죠. 물론 그것이 나쁜 놈을 어떻게 안 처벌하냐, 나쁜 놈 아니다, 지가 줘놓고서 처벌 안 받으면 나쁜 놈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는데, 결국 부패 방지라는 큰 라운드에서 보면, 이 좀 필요적 감면제도가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법안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우리 어느 의원님이 윤재욱 의원인가 이용 의원님이 이제 다시 법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듣는 혹시 아직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한 사항이 없으신가요? 저는 박수 쳐.
그러면 이제 이걸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